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같아. 응? 나는 디즈니랜드 갔다 왔는데 너는 뭐 했어? 응? 외갓집에 가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한편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만큼 교분이 두터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성을 지난번에 몇 번 스님 강의를 제대로 준비를 하셔갖고 하셔야지. 뭐 여러 가지로 제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갖고 품질이 썩 좋은 품질을 변명을 하자면은 어느 게 귀납이고 어느 게 연역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지엽적인 것들을 쭉 늘어놓고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많이 좀 써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소피스트를 가져온 거는 그 당시 상황에 그리스인들이 대논,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갖고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날이 저물도록 싸우는, 논쟁을 이제 아곤이라는 말로도 하는데,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부처님, 이제 티벳에서 외도를 이르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무떼바라 그랬어요, 무떼바. 자,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사방 뇌 귀퉁이를 들어 올리는 사람, 그거를 무떼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뛰어 올리는 게 외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게 처음에 부처님이 오비구두를 설법을 해갖고 아란을 만든 다음에 자 포교를 나가라, 혼자서 가라 하신 다음에 자 이 지역의 최대 신도 조직이 뭐가 있나 보니까는 조로아스터교 카샤파. 그래갖고 카샤파는 앉아있고 부처님이 가서 이렇게 한 모습이지 않을까. 신화적으로 뭐 동룡을 굴복시켜갖고 어떤 신통력으로 굴복시켰다. 이런 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금 신화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나란다 대학까지 와서 나란다 대학의 사방에 문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로 들어와서 외도들이 이제 도장 깨기처럼 와서 그 나란다 대학 불교 교수들한테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대결을 벌여갖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들을 굴복시켰고 나란다 대학에서도 최고 융성했던 시기가 나란다 대학에서 수많은 외도들을 굴복시켰다고 매일매일 누가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란다 대학에서는 점성술이나 외도학이나 이런 거를 실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이 뭐고 그들의 사상이 뭔지를 알고서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그런 과목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란다 대학의 전통을 빠드마 삼바바가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티베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티벳에서 완전 꽃을 피운 거예요. 완전 꽃을 피워갖고 17년, 18년 동안 티벳은 교학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배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티벳하고 대결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지없이 다 깨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분히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했다. 지금도 좀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스님도 강원 다닐 때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다음날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산통이란 걸 흔든단 말이에요. 산통.
산까지, 우리 그 점 칠 때 그 산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 해갖고는 흔들어갖고 딱 나온 사람이, 자, 일단 중강을 뽑아요. 중강은 다음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분필을 든 사람을 중강이라 그래요. 예, 우리 저기 대학교에서는 저기 부교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중강. 그 다음에 서기를 뽑아요. 또 서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저기 용의 스님이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논박을 하고 또 막 이렇게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뭐 스님들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은 내가 굴복을 하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날 이제 수업 때가 돼갖고 이제 우리 강사 스님은 어디 앉아 계시면 이쪽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중강은 여기, 우리 학인들은 여기, 그 다음에 서기 스님이 자 어제 농강하면서 별일이 있었나요? 예, 17쪽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갈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의견이 도출이 됐습니다. 정립이 됐습니다. 자, 우리도 농강을 하는데 티벳에 만분질도 안 될 정도로 사실 인명입 정리론이라고 제가 그거를 치문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의 중요성을 우리 조계종은 좀 등한시해서 논리학 바탕에서 티벳 불교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여하튼 여기까지가 중원 부원 막 주변을 막 얘기하고 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후 200년, 그러니까 아쇼카 왕하고 비슷한 시기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라고, 여기서도 밀린다라는 말은 이제 인도 말이고 메난드로스라고 해요. 메난드로스 왕이 실제 있었던 왕인데, 이제 어떤 학자는 실제 있는 이름을 빌려오고 나가세나 어떻게 된겨? 나가세나 존자 이름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대입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우리 대두되고 있는 논란의 무아, 윤회 뭐 이런 것들을 꺼내서 대치 장면으로 일단 왕궁 쪽 사람들 600명, 스님들도 뭐 10,000명 이상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세나 존자님 저랑 결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하고나 결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합니까? 서로 자기의 의견이 다를 때도 버럭 화를 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왕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버럭 소리를 내고 그런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저도 그 품격 있는 논자로서 스님을 대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무아 얘기할 때 어떤 비유를 가져왔었죠? 수레를 가져왔잖아요. 수레. 무아가 뭐예요? 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정확한 무아의 뜻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나라고 했을 때 눈동자가 파랗고 이가 32개가 온전히 있고 자, 그러던 그 어렸을 적의 모습하고 그리고 짜장면이 싫다고 했던 이 사람이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짜장면 좋아한다고 자기도 거짓말로 짜장면 나도 좋아해요. 그래갖고 먹다 보니까 짜장면 맛있네. 스님의 경험담입니다. 칼국수가 좋대요. 나는 그 칼국수 그 냄새, 밀가루 냄새가 정말 싫었는데 근데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꼬시면서 먹다 보니까는 나중에 칼국수가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란 거를 저는 치문 때 첫 1년 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체득한 건 아니고 이거 아닌가 하고 지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치문 때는 예불을 가면 30분 이상을 무릎 꿇고 앉거든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지금 이거보다 더 나가고
이게 살이 많은 상태에서 접히니까 무릎 근데 혈관이 눌려갖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모습을 그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허벅지를 막 사정없이 꼬집었죠. 근데 허벅지는 아픈데 여기 오금에 저리던 거는 사라졌어요. 자, 사라졌을까요? 더 센 고통이 덜 고통을 눌러버려갖고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밀가루가 싫다, 어떨까? 그래서 말을 할 때 글쎄 나는 지금은 요즘은 그게 좀 안 땡겨. 그냥 요 정도로 얘기하는 게 나는 절대 밀가루는 안 먹어. 뭐 이랬다가 밀가루 먹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실없는 사람이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렉토리화 할 때 폴더화 할 때 경남 사람, 전라남도 사람, 경기도 사람, 자, 폴더 할 수 있죠. 폴더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라도로 이사 가고, 자,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 수레를 비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레의 이 핸들을 수레라고 합니까? 수레의 바퀴를 수레라고 합니까? 수레의 이 널빤지를 수레라고 합니까? 수레 전체를 보여주고도 수레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왕은 아니라 그랬어요. 수레가 저 모습을 하고 있는 수레가 수레의 기능까지 했을 때 수레라고 한다. 그런데 수레를 연필이라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연필이라고 기존에 알고 있던 쓰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자,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 이런 요인들이, 소재들이 모여서 잠시 수레란 이름을 허락했고, 그리고 저쪽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웨건이라고도 하고, 저 독일 말로는 뭐 폭스바겐. 자, 이게 지금 다 마차라는 뜻 아니에요? 바겐이 마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레를 들어서 무화를 얘기를 했었고, 자, 윤회를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얘기했죠? 윤회. 예, 맞아요. 우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우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걸 모르니까는 제가 그 과정 자체를 모르겠어요. 우유, 요구르트, 그릭 요거트, 물기를 쫙 빼는 거, 그릭 요거트, 버터, 뭐 요즘에서 이 친구 다른 거지만은 아니다. 이거 다른 건가? 마가린 아예 다른 건가? 계란하고 관련된 거? 자, 버터로 가면은 얘하고 얘는 분명히 다른 거죠. 우유하고 버터는 아예 다른 거. 자, 우유라는 게 있어서 자, 변화, 숙성, 이게 인이 돼갖고 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변화, 숙성, 그리고 상속이란 말도 상속, 컨티니티, 상속. 그래서 우유를 얘기할 때 우유를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극락전에 저녁 예불 올라가서 처음 킨 촛불하고 질질질 녹아갖고 촛불 간신히 붙어있는 새벽녘에 꾸지 않아갖고 이 초하고 같은 초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분명히 같은 초는 아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상속 이익에 들어간다. 자, 용이란 이름은 애초에 태어났을 때는 재무란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해갖고 출가해갖고 용희가 되고 나중에 장작의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다음 세상으로 갔다가 맞을까요? 다음 세상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다시 윤회,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용이 스님이 죽어서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악업을 많이 지었고
개로 태어났다. 선업과 악업들이 자, 그 전생에서도 선업, 악업이 자, 앞에 단계가 인이 되고 그 다음 단계 과가 되고 그리고 그 과가 다시 또 인이 돼서 계속 넘어가는데 연속해서 상속해서 넘어가는데 자, 저쪽 외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뭐가 아트만이나 뭐가 있어서 자, 오늘은 청바지를 입고 내일은 정장을 입듯이 얘는 그대로고 옷만 갈아입은 거다 그랬는데 자,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죠. 우유에서 요구르트가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소금을 넣고 식초를 넣고 그러면은 그 조직이나 이런 게 변화돼 갖고 저기 하겠지만은 일단 세포가 만약에 100개라면은 조직이 100개라면 그 100개 하나하나 그 쉘 자체가 변화된 조직으로 바뀌어 갖고 아예 다른 것처럼 변화된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앞에 게 인이고 과고. 그래서 윤회를 우유의 불꽃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 저 거울도 얘기했었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실상은 아니지만은 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똑같이 비춰지는데 내가 인이 돼 갖고 내가 찡그린 얼굴을 하면은 찡그린 얼굴로 과가 드러나고 환하게 웃으면 환하게 웃는 걸로 거울에 비친다. 업과 과보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씨앗하고 열매 비유를 얘기도 했습니다. 씨앗하고 열매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여기서는 요즘은 유전자로 샘플을 채취해 갖고 그 원형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현재 생물학은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공룡까지 지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공룡을. 공룡을 우리가 그 주라기 공원에서 호박 속에 들어간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를 호박에 갇혀서 수많은 장구한 세월 동안 갇혀 있던 거를 유전학자들이 유전자를 채취해서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현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공룡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조류를 공룡이라고 합니다. 뭐 모르시겠지만은 근데 거기서 어떤 특징들을 부각시키면은 예전에 그 공룡들을 재현은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부리가 강하고 발톱이 강하고 덩치가 큰 거를 다른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씨앗하고 열매는 근데 그 씨앗이 열매의 모든 것을 안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유전자 지도나 이런 거에 보면은 과식하게 되고 비만하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유전자 지도 안에 이 부분이 그렇다 이런 게 점점 더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지만은 씨앗이 원인이 돼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얘기를 나가세나 존자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망고 농장에서 망고 하나를 훔쳐갖고 가지고 와서 망고가 썩었는데 이제 썩은 데서 씨앗만 채취해갖고 다시 심어서 망고 나무가 났는데 근데 신고를 이제 저 사람이 내 망고를 훔쳐갔어요. 라고. 아니 그때 내가 그 망고는 썩어서 버렸고 이거는 아예 다른 거야. 다른 게 맞죠. 이 사람이 잡혀가야 되나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자, 인이 뭐예요? 인이. 처음 훔쳐온 망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 훔쳐온 망고를 가져왔기 때문에 요 망고가 인이 돼서 지금의 망고 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거가
여기 이 처음에 망고 한 덩어리 씨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서 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전체 복습을 했고 오늘도 지난번처럼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갖고 고기를 사줬는데 꿀떡꿀떡 그냥 막 생기면은 안 된다. 꼭꼭 씹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조금 새기면서 진짜 밀린다 왕으로 분해갖고 질문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 다시 곱씹고 해갖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떤 자는 다시 태어나고 어떤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다시 태어나고 누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번뇌가 있는 자는 다시 태어나고 번뇌를 여인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자 나가세나여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대왕이여, 만약에 내가 집착을 갖고 있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집착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현명하십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는 이치에 맞게 정신 활동을 기울이는 것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단락이 끊어졌잖아요. 단락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단락이 끊어졌잖아요. 거기부터 마이크 다시 들고서 주지 말고 가지고 계십시오. 자, 열반, 해탈, 그리고 부처님이 아란이 됐을 때 보통 상투적으로 하는 말,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았어요. 저는 그 말이 피부로 안 와닿았어요. 지금도 무슨 그 경지가 사실 와닿지 않는 건 매 한 가지지만은 우리 바루공양할 때 맨 끝에 말이 뭐냐면은 반사이을 생력중 위진 시방 삼세웅 회인 전과 부재념 일체 중생 백신통. 자, 바루공양 맨 끝 구절이 이거거든요. 바루공양 할 때. 반사이흘, 밥을 먹었더니 몸에 힘이 솟는구나. 위진시방 삼세웅. 세상을 떨치는 웅이 돼요. 웅. 대웅전 할 때 웅. 슈퍼스타. 부처님을 뜻하는 겁니다. 부처님. 부처가 깨달은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을 에게 나의 내 모습을 보여주어서 위진 떨친다는 얘기예요. 회인전과 부재념. 자,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회인전과. 인과를 쭉 살펴보니까는 앞으로 돌려보고 뒤로 돌려보고 보니까는 부재념, 찌꺼기, 집착, 번뇌. 그때 뭐라 그 싸워갖고는 그때 떡볶이 먹으러 가자랄 때 야, 쟤는 빼놓고 가. 그때 그래 놓고서 그렇게 때린 사람도 모질게 말한 사람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는단 말이에요. 싫은 소리 들었던 사람도 응어리가 남지만은 때린 사람도 그렇고 잘 살았어. 뭐 그래. 내가 잘못한 거에는 뭐 참회도 한번 하고 뭐 깨끗하게 아무 번뇌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 그래서 이 회인 쭉 살펴보니까 부재념. 그래서 일체 중생을 모두 깨닫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반, 니르바나, 해탈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다시 어디 있어요, 마이크? 자,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임. 이거는 자, 오관을 우리가 안이비 설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이거를 맛 대응해서 똑띠 단비 집중해서 하나도 어떤 일어나는 그 작용을 놓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연기법에 입각해서 예. 자 밀린다왕 시작하시죠. 존자 나가세나여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는 이치에 맞게 정신 활동을 기울이는 것, 즉 피상적인 것이 아닌 연기법에 따른 심오하고 근본적 정신 활동을 뜻함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그것은 이치에 맞게 정신 활동을 기울이는 것, 지혜 그리고 다른 착하고 건전한 원리로 인한 것입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아니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한 사람이 두 번 하는 건지 하십시오. 예. 존자 나가세나여 정신 활동을 기울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대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활동을 기울이는 것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대왕이여 양, 사냥, 소, 물소, 낙타, 당나귀에게도 정신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혜는 없습니다. 저기 섬 쪽이 문제구만. 섬 쪽이. 예? 우리 존자 나가세나여 현명하십니다. 지혜는 없는데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는 잠궈놓은 그 사료함을 입으로 열어서 그 당나귀가 그 사료통을 무슨 정부론가 뭔가 연못 하나 해놓고 뭐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똑똑한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혜는 없다. 정신활동을 기울임의 특징에 대한 질문. 존자 나가세나여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대왕이여,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은 파지를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합니다. 잠깐만요. 파지가 뭐냐면은, 자, 이게 잡을파, 진일지, 파지, 잡을파, 진일지. 제가 일부러 한문을 제가 썼어요. 파지. 절단은 말 그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 없애버리는 거를 절단이라고.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피지를 특징으로 하고 지혜가 어떻게 절단을 특징으로 합니까?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보리를 베는 자들을 아십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압니다. 대왕이여, 보리를 베는 자는 보리를 어떻게 뵙니까? 존자여 왼손으로 보리단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들어 보리를 자릅니다. 자, 여기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보리 추수를 한번 해보신. 자, 왼손으로 잡고, 자, 우리 삼 같은 거 사람 키만 하죠. 사람 키만한 거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낫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서 한쪽은 파지를 하고 한쪽은 절단한다. 대왕이여, 보리 이삭을 베는 자가 왼손으로 보리단을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들어 보리를 자르듯 이와 같이 대왕이여, 수행자는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으로 마음을 꽉 붙들어 잡고 지혜로서 번뇌를 자릅니다. 이와 같이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은 파지를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합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현명하십니다. 상속에 대한 질문. 존자 나가세나여 다시 태어나는 자는 죽는 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갓난아이로 어리고 유약하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와 지금 성장했을 때가 같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갓난아기로 어리고 유약하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와 지금 성장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인식할 정도의 눈에 뿌옇게 낀 것처럼 인식을 못한다고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렇게 꺼풀이 벗겨지면서 인식을 하는 건지
눈보다는 귀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예. 귀로 대왕이여 그렇다면 어머니라는 분도 없을 것이고 아버지라는 분도 없을 것이고 스승이라는 분도 없을 것이고 학예를 지닌 분도 없을 것이고 계행을 지닌 분도 없을 것이고 지혜를 지닌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인도에서 이렇게 나누는 시기 같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죠. 대왕이시여 깔랄라 시기에 어머니가 다르고 아프다 시기에 어머니가 다르고 가나 시기에 어머니가 다르고 어릴 때에 어머니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다르고 학예를 배우는 때가 다르고 학예를 배운 후가 다르고 악행을 행한 자가 다르고 악행으로 수족이 잘린 자가 다릅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자여 이렇게 말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겁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런 갓난아이로 어리고 유약하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내가 바로 지금 성장했을 때에 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몸에 의존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섭되었습니다. 자, 섭수라는 말도 쓰고 통해서 합쳐져서 모든 인들이 이웃집 여자친구하고 교회 갔을 때 오빠랑 만나서 잠깐 17살 소녀에 꼽혔던 그 마음들, 그리고 숙제 안 해갔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점점 더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 날에 내가 얼굴을 봐도 40대 얼굴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은 매일매일 수많은 시간들을 화만 많이 냈나 보다. 저렇게 웃는 상인 것은 밝게 행복하게 살았나 보다. 우리가 그 느낄 수가 있죠. 보기만 해도. 자, 통섭이라는 거는 온갖 지류의 강들이 다 모여서 바다로 모여드는 모습 자체를 통섭이라는 거예요. 자, 통섭. 그 바다는 과가 되고 모든 강들이 인이 돼서 통섭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켰다면 그것은 밤새도록 타오를 것입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타오를 것입니다. 인도의 시간을 하여튼 경전에서 하여튼 우리 율장에는 이제 이런 시간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초야, 중야, 후야 이렇게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초야, 중야, 후야. 이거는 이제 명상이란 말이 있어요. 명상.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율장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율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명상이 뭐냐면은 죄가 성립되는 딱 그 시점을 얘기할 때 이 명상이란 단어가 딱 나옵니다. 보통 3일 밤 동안 가사를 자기 숙소 외에 두고 3일을, 이걸 3일이라는데 3일 제가 읽고 있는 거를 가사, 그리고 울타라승, 그리고 울타라승 안에 밑에 속바지를 안타회, 저기 남방 쪽은 이제 치마처럼 이렇게 입죠. 치마처럼. 3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날이 명상이라고 하는데, 떠날 수 있는 날이 3일인데, 명상이 뭐냐면은, 자, 밝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서 손바닥을 봤을 때 손금이 보이는 거를 명상출이라고 하고, 10m 거리 정도에서 사람의 얼굴 윤곽을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고 사람을 인지할 수 있을 때를 명상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초야, 중야, 후야. 후야는 24시부터 3시.
그래서 스님들은 3시에 일어나요. 3시. 3시까지만 자고 우리 저기 뒤에 템플스테이 하는데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새벽 예불이 끝나고 와서 이제 108배를 하는데 4시 반에 108배를 하는데 그냥 엎어져서 못 일어나요. 졸려서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시간이면 어떤 사람은 저는 11시에 일어나는데요. 오전 11시에 일어나는데요. 시간 패턴이 다르니까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새벽 5시에 잔다고 밤새도록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늦게 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에 있을 때 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더 집중이 되고 그래서 여하튼 스님들이 지금 도심 속에서는 저희도 예불을 4시에 지금 하는데 3시에 일어나는 거는 이제 만물이 기운이 깨어나는 시간이 그때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은 겁니다. 자, 대왕이시여 초야의 불꽃이 중야의 불꽃과 같은 것입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초야의 등불과 중야의 등불과 후야의 등불은 제각기 다른 것입니까? 존재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불꽃에 의존하여 밤새도록 등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속, 연속, 계속 바톤을 터치 해갖고 계속 이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의 상속은 지속되고 다른 것이 생성하고 다른 것이 소멸하지만 이전도 이유도 없는 것처럼 지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으로서 최후의 의식에 통섭됩니다. 비유를 더 들어주십시오. 비유는 잠깐 쉬었다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는 밀린다 팡하 이거를 일본 사람이고 저 동남아 쪽에서는 여러 교재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전재성 교수가 번역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알기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멈춰지는 거 있죠. 멈춰서 체득이 아니니까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몇 글자만이라도 내 거로 만들자라고 저는 밀린다 팡하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하고 윤회 이 부분에서 제가 발췌해갖고 막 쳤는데 오타자하고 빠진 부분도 싹 빠진 부분도 나오고 그러네. 지금 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읽기 편한데 내 거로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났던 책들 어떤 책들보다 저한테 많은 거를 남기게 하는 책입니다. 밀린다 팡하 한국 바알리 성전협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근데 제가 추천할 만한 책 최근에 이제 부처님 연대기란 책도 부처님의 생애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책 소개도 하고 조금 하려고 하는데 책 너무 기자가 썼다고 하는데 편집 방향이나 여러 가지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방향이라 읽기도 쉽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만나는 것도 새 기쁨입니다. 비유를 더 들까요? 밀린다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비유를 더 들어드릴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더 들어달라고. 어디 좀. 대왕이여 우유를 짰는데 시간이 지나 응유로 바뀌고 응결된 걸 얘기한 거지. 응고된 거를 응유에서 버터로 버터에서 버터 기름으로 바뀔 때 대왕이여 우유가 바로 응유이고 응유가 바로 버터이고 버터가 바로 버터 기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왕이여 그는 올바르게 말하는 것입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에 의존하여 다른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의 상속은 지속되고 다른 것이 생성하고 다른 것이 소멸하지만 이전도 이유도 없는 것처럼 지속합니다. 상속은 지속되고 인이 과가되고 여러 선업들이 악업들이 여러 경험들이 모여서 또 다른 다시 태어나고 그 중에 좋은 선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쁜 악업이 사라지기도 소멸하기도 하고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전도 이유도 없는 것처럼 지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으로서 최후의 의식에 통섭합니다. 자, 통섭합니다. 계속 변화되는 아래야식으로서 전달 계속 변화하고 몸집을 키워가기도 하고 자, 번뇌 덩어리를 덜어낸 더 단순하고 단단한 아래야식으로 변하기도 하고 최종에 가서는 나중에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부는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그런 아란이 되는 것입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현명하십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다시 태어남을 여인 자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여인 자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자여 어떻게 그가 알고 있습니까? 책을 또 소개를 할게요. 테라가타, 테라기타 이런 책이 2개가 있어요. 장로계경, 장로니경 2가지가 있는데 자, 거기 깨달은 사람, 깨달은 아란들이 깨달음의 개송들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여인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존자여 어떻게 그가 알고 있습니까? 대왕이여 다시 태어남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그 원인과 조건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예를 들어 농부인 장자가 경작을 하고 파종을 하고 곡물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가 나중에 경작도 하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쌓아둔 곡물만을 먹어치우거나 소비해 버리거나 필요에 따라 소모해 버린다면 농부인 장자는 나의 곡물 창고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 것입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알 것입니다. 어떻게 알 것입니까? 곡물 창고가 채워질 원인과 조건이 되는 그 원인과 조건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나의 곡물 창고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고에 있는 곡물을 해치우듯이 더 이상의 유입이 없고 안입이 설신으로 만나는 수많은 경계들을 통해서 새로운 번뇌들을 끊임없이 생성해 나가고 매일매일 참회하고 매일매일 닦아내고 덜어내고 한다면은 계속 삼아승직업을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상속해서 윤회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비유지만은 딱 차단하고 안에 있는 번뇌만 덜어낼 수 있다면 다 비워낼 수 있다면은 그거를 해탈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대왕이여 다시 태어남의 원인과 조건이 되는 그 원인과 조건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현명합니다. 근데 창고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공물을 보는 스님으로 입장으로서는 과연 그럴까? 번뇌가 다 사라지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저로서는 약간 의심이 공부를 어느 경지까지라도 하면은 대충 느낌을 알겠지만 짐작도 못하는 얘기 같습니다. 5 감역과 업에 의한 생성에 대한 질문.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업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인이 보자면 개인의 감각에는 일반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업에 기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각 개인의 신체에 있는 감각과 대상과의 대응 관계의 질서는 만인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선악의 행위인 업과는 무관한 것이다. 자, 요거는 메난드로스를 포함한 그리스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개개인의 감관 내진 대상이 행위의 주체로서 업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나아가 세나가 말하는 업은 공업이 아니라 공업을 의미하며, 자, 대구 지하철에 탔는데 그 기차 몇 호에 탄 그 기차 전체에 탄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같은 공업을 겪었지만은 거기서 탈출한 사람은 누구는 살아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순간에 누구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살아남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 죽고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살아난 사람, 심지어 무너진 지 일주일이 넘게 그 속에 갇혔는데 어떻게 살아서 떨어지는 물방울만 먹고 살아났다는 얘기, 공업이거든요. 그 상황을 같이 겪는 걸 공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공업에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불구가 됐을지언정 다시 살아난 것은 지어놓은 업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어놓은 업이. 선업을 쌓아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횡액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거죠. 자, 시작하십시오. 존자 나가세 나여, 이러한 5가지 감력은 그 다양한 업들로 생겨난 것입니까? 혹은 동일한 업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대왕이여, 다양한 업들로 생겨난 것이지 동일한 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밭에 다양한 씨앗들을 뿌리면 그 다양한 씨앗들이 다양한 열매를 생산합니까? 존재하여 그렇습니다. 생산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 5가지 감역은 각각 다양한 업들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동일한 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존자 나가세나요. 현명하십니다. 우리 집안의 3형제인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중간이고 위에 누나가 있고 위에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2살 나는데 어떨 때는 쌍둥이가 아닐까 하고 비슷한 생각을 짓기도 하고, 또 누이는 아예 좀 다른 사람, 아버지를 쏙 빼닮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 명은 운동을 좋아하고 한 명은 공부를 좋아하고 한 명은 운동도 공부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 태어났을까? 제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때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3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주파수,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전생에 그동안 그 앞생에 계속 쌓아온 선업과 악업들이 모여갖고 주파수가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맞는 부모와 그래서 왜 누나는 그렇게, 누나 때는 만석지기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나 때는 가난하게 다 그래갖고 이렇게 못 먹어갖고 비루하게 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부모가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변이 이런 게 모든 게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망 차례라는 말을 했었는데 A 플러스 B는 C가 아니란 얘기죠. 모든 수많은 얽혀있는 모든 수많은 우주의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서 내가 부모님의 몸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 상황에 나하고 누이와 내 여동생하고 나하고는 어떤 다른 인연들이 싸우는 업이 달라서 같은 부모를 통해서 나왔어도 존자 나가세나여 어떤 원인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지 않고 어떤 자들은 단명하고 어떤 자들은 장수하고 어떤 자들은 다명하고 어떤 자들은 건강하고 어떤 자들은 못생기고 어떤 자들은 잘생기고 어떤 자들은 세력이 있고 어떤 자들은 세력이 없고 어떤 자들은 가난하고 어떤 자는 부유하고 어떤 자는 비천하고 어떤 자는 고귀하고 어떤 자들은 어리석고 어떤 자들은 현명합니까? 나무에 우리 소나무의 솔방울이 떨어져서 그 낱낱의 그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때 당시에 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서 멀리 날아가서 좋은 땅에 햇빛이 잘 들고 수분이 풍부하고 그런 땅에,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마사토 땅에 딱 떨어져서 수일 내에 싹을 틔우고, 그래서 주위에 또 느티나무 막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없이 혼자서 막 자유롭게 커가서 나중에는 큰 정원의 정원수로 멋진 삶을 사는 애가 있는 반면에 절벽에 그냥 간신히 붙어갖고 뿌리를 내려갖고 낙낙장성으로 멋있게는 크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연도 있다. 대왕이여, 어째서 나무들은 모두가 평등하지 않고 그 열매가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맵고 어떤 것은 떫고 어떤 것은 단 것입니까? 존자여, 종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업의 다양성에 의해서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지 않고 어떤 자들은 단명하고 어떤 자들은 장수하고 어떤 자들은 병이 많고 어떤 자들은 건강하고 어떤 자들은 못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자들은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자들은 세력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자는 세력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자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자는 부유하고 어떤 자는 비천하고 어떤 자들은 고귀하고 어떤 자들은 어리석고 어떤 자들은 현명한 것입니다. 대왕이여, 세종께서는 바람은 청년이여 무삼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이다. 업이 무삼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현명하십니다. 제가 이게 현명하십니다 이걸 듣기 위해서 이걸 계속 넣은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거 글을 이게 잘 못 치는 워드로 막 치다 보니까는 그냥 그대로 놓는데 저렇게 악업을 많이 짓고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도 하고. 자, 이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창고에 재물이 다 소진되면은 과를 받을 것이에요. 근데 과를 받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말을 지난번에 했었던가요? 과를 받는 시기가 다르다. 기도를 열심히 한 어떤 스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죠.
그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증뱅이가 되고 또 10년을 했는데 눈 멀고 또 했는데 10년을 귀 멀고. 이게 전생의 악업을 많이 져갖고 3세에 걸쳐서 그 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을 자기가 땡겨서 다 일시에 한 번에 받아버린 거죠. 과를. 나쁜 업을. 그래서 상계, 상쇄. 자, 내가 좋은 일을 10가지를 했으면은, 나쁜 일을 10가지 했으면 좋은 일을 10가지를 하면은 아무 일도 없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등창이 난 얘기도 제가 했죠. 내가 나중에 500세 후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이제 연등 부처님께서 머리를 정수리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했지만은 수행하면서 도반의 등을 장난으로 친 것 때문에 나중에 부처가 되시고 나서도 자, 부재념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 상한 돼지고기를 먹였을까요? 그래서 저거를 먹어서 나한테 오는 그 인연을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 인연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지금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 내 제자들은 인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는 저 제자들은 먹지 못하게 하고 나는 먹고서 받아들인다. 부재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인과를 확실히 알아서 흔연히 받아들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부처가 됐으니까는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마무리돼 갖고 나한테 어떤 악과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긴 오되 그게 맞아, 그거 정리를 안 했네, 그거 올 때 받아야 되겠다. 강의는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